근데 저 진짜 여기 각질 완전 뜬 거 보이세요? 진짜 그러네. 각질 제거 해봤어요? 안 그래도 스크럽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던데요? 그때는 이게 딱이다 이거. 저도 피부 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각질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발라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제가 각질 올라왔을 때 쓰는 응급 구조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갖고서 저는 그래서 이걸 발라봤거든요. 근데 발랐는데 촉촉해지는 건 물론이고 좀 결 정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올렸을 때 너무 잘 먹고 작년 겨울에 제가 이거 하나 발랐는데 당김 이런 거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도 펩타이드 화장품 써봤었는데 이런 정도의 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광인가 이거 성분을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봤더니 이 성분이 정제수, 나이아신아마이드, 모공하고 미백에 좋은 거, 세 번째가 글루코노락톤인 거예요. 찾았다. 이게 바로 그 광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글루코노락톤 처음 들어보죠. 글루코노락톤이 뭐냐면은 PHA라고 하는 파하 성분이에요. 이것 덕분에 촉촉해지고 결도 좋아지고 광이 나는 거였어요.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 성분을 처음 들어본 게 피부과 저희 관리실에서 PHA 필링이라는 관리를 받고 나서예요. 아니 관리를 처음 받았는데 얼굴에 광이 막 좌르르르 나는 게 완전 귀티나는 그런 물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성분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파라는 성분을 가지고서 하는 필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라는 게 뭐냐? 산이에요, 산. 이 피지를 녹이거나 아니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피부 표면에 있는 죽은 각질 세포들을 정리를 하고 이 큰 분자가 들어와서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이 촉촉해진 걸로 막을 한번 씌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파라는 성분이 낯선 게 일반인들은 각질을 녹인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보통 각질 제거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스크럽 하거나 가끔 닥톡?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닦아내는 행위를 할 때에는 피부가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은 피부는 있지만 이걸 너무 많이 문지르다 보면은 피부 자체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이나 건성이신데 각질이 올라와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짜잔! 바로 마몽드의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인데요. 이게 이름이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뭔가 발라서 팩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워시오프 팩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앰플 같은 건데 마스크 같이 피부에 이제 광나게 수분 공급을 해준다는 뜻으로 리퀴드 마스크더라고요. 이게 올영에서 화잘먹템, 엔젤링템, 광나는 그런 제품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좀 사봤거든요. 발라보면은 이렇게 좀 흐르는 물 형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흡수도 잘 되고 보통은 이거 화장하기 전에 토너 바를 때 그 단계에서 바르고서 화장을 올리시더라고요. 성분을 보면은 세 번째 글루코노락톤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 들어간 거면 꽤 많이 들어갔다. 10% PHA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판테놀 성분은 잘 아시겠지만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거든요. 각질도 녹이고 재생도 도와줘서 민감성이나 건성이신 분들이 겨울, 가을철에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제가 저번에 썼었다고 한 피티옥스 앰플. 여기에 있는 P가 펩타이드의 P이기도 하고 파하의 P이기도 해요. 그래서 펩타이드와 파하 성분이 같이 들어가서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고 여기서 이제 펩타이드로 피부 재생까지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바르는 보톡스라고 해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톡스뿐만 아니라 이건 뭐 리쥬란 정도로 촉촉하게 해주더라. 여기에는 펩타이드랑 파하가 둘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성분이 시너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말했던 요 아몽드에도 로즈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펩타이드랑 파하가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성분이다 싶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피티옥스는 30ml 기준으로 14만 원 중반대고요. 이 리퀴드 마스크는 3만 1,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 성분이 많이 다르지는 않다. 근데 제형도 보면은 사실은 많이 비슷해요. 보면은 이렇게 이런 콧물 제형? 이게 조금 더 콧물 느낌이 나긴 합니다. 리퀴드 마스크는 조금 더 물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이 두 개가 성분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배합이 조금씩은 달라서 피티옥스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 개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고 리퀴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 정리에 조금 더 맞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써보시고 PHA가 잘 맞는지 보고 잘 맞으면 이걸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피부과에서 쓰는 관리용 화장품이랑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런 화장품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용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pH 필링이라는 관리를 받을 때에는요, 총 3가지 제품을 써요. 그래서 여기 토닉 트리트먼트 크림이랑 이 마사지 크림을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 제품들이 3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PHA 성분이 제일 높은 거는 이 토닉 트리트먼트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PHA가 14% 정도 들어있는데 우리 아까 썼던 화장품들이 10%인 거에 비하면 약 1.5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고 대신에 흡수가 더 많이 되어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H 필링이라는 관리가 단순히 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고 이걸 LDM이라는 장비로 흡수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해서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질감도 비교해 드려 볼게요. 발랐을 때의 느낌은 좀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고 PTOX보다 이 리퀴드 마스크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리퀴드 마스크 쓰실 때 좀 냉장고에 뒀다가 쓰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이게 사실은 되게 쿨링감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14%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따갑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몽드 제품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내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얼굴에 좀 광이 나야 된다 할 때에는 2, 3일 전에 pH 필링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텐즈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름은 많은데 각질도 많이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폼 쓰시면서 주 2회나 3회 정도 이 PHA 필 성분 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민감성이다,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각질 제거 성분 쓰지 마시고 그냥 주 2, 3회 정도 이 파라 성분 들어간 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0%라는 게 그렇게 약한 농도는 사실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민감성이신 분들 중에 이거 계속 바르다가 좀 따갑다 하시면은 중단하고 재생크림 많이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성분 자세히 보면은 PTOX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조절 효과도 있고 모공을 좀 좁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한테는 PTOX를 좀 더 추천드리고 로즈 리퀴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판테놀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성이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아하, 바하, 파하 이 3개는 모두 다 산이거든요. 피지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분자의 크기나 뭐 물을 좋아하는지 기름을 좋아하는지 이런 성질이 조금씩은 달라요. 아하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물을 좋아해요. 피부 표면에 있는 잔 각질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제일 좋고요. 주로 성분에 글라이콜릭 엑시드, 락틱 엑시드라고 있는 성분이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농도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2에서 10% 정도는 화장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도거든요. 10% 이상이면 필링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라 자극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 아하랑 비교를 하면은 아하가 각질 제거 성분이 더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자극감이 있을 수 있다. 파하는 이에 반해 각질 제거는 좀 덜 되더라도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하는 아하랑 비교해서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랙헤드나 모공 깊숙한 곳에 있는 피지를 제거하는 데 써요. 대체로 아하보다는 좀 더 자극적이고요. 파하보다는 당연히 더 자극적이겠죠. 근데 이 성분이 세서 각질이나 노폐물을 잘 제거하고 이 각질을 제거해줘서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바하에는 살리실릭 엑시드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파하랑 비교를 하면은 바하가 파하보다 훨씬 더 센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깊숙한 곳에 있는 피지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바하를 쓰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민감성이신 분들은 뭐 코 주위에 블랙헤드에만 바하를 쓰는 것처럼 좀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표로도 간단하게 정리해봤으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정지화면 해놓고 보세요. 그런데 이 아하, 바, 파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부터 사용하셔야 되고요.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과유불급이라고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중단하시고 아까 판테놀 같은 재생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생크림을 자주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아하, 바하 같은 성분은 햇빛에 좀 예민하게 하는 광과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대부분 농도가 낮게 설정돼 있어서 자주 써도 괜찮긴 한데요. 바르고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각질 제거제랑 같이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리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2회 혹은 3회 정도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랑 같이 사용하면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판테놀 성분은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히알루론산은 수분 충전, 펩타이드는 재생,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쓰면 좋지 않은 성분도 있어요.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성분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파나 아와 같이 좀 강한 각질 제거 성분을 사용한 날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요일별로 다르게 어떤 날은 각질 제거, 어떤 날은 비타민C 이런 식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직도 나한테 파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피부가 자주 건조하고 따갑다. 각질 제거 후 유난히 붉어지고 따갑다. 피부가 푸석하고 화장이 잘 뜬다. 민감성 피부라 순한 각질 제거제를 원한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네로 대답했으면 파 성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파로 관리하고 좀 더 반짝반짝한 피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